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3-2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임시정부 수립의 논의는 3.1운동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1910년서부터 19년까지 이루어졌던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운동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운동이었고, 특히 국외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는 한국인들의 마을, 한인촌이 형성이 되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자체가 주로 개별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이었어요. 어떤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민족지사들은 이런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정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패한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는 등 지속적인 민족운동으로 20년대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등 우리들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한 운동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민족지사들은 생각을 했겠죠.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직의 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운동을 이끌어갈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 수립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해주 지역에서 시작이 돼요. 연해주 지역에서 이동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 지사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해주에 탄생한 정부를 일명 국민의회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가 되는데, 이 한성정부는 국민대회를 준비하던 이규각, 홍진 등이 결국 한성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선생을 비롯한 상하이에 있었던 민족지사들이 임시의정원이 결성이 되고 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명 상해에 있었던 정부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하면 각종 크고 작은 정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전단 정부들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페이퍼에 무슨 정부, 그리고 내각 인사 발표하는 정부, 이런 정부까지 합치면 약 한 50여 개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이것은 3.1운동이 실패 원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정부들이 드디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 통합이 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치는 상하이에 두게 됩니다. 상하이에 두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외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에 청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합니다. 따라서 이런 임시헌법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하나의 성격, 정부의 성격과 이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하면 이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의 전체에 있다. 특히 국민의 주권이 있다. 자, 무슨 공화정을 이야기해요?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조의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공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자,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랑 별반 다름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 뭐 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영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들에게 정부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영향력을 미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내와 아주 밀접한 연계를 맺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조직망인 연통제를 마련합니다. 특히 연통제는 안창호 선생이 주도로 1919년 7월부터 시행된 임시 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망입니다. 서울에는 총판을 두고 도군면에는 각각 도판 또는 군감, 명감을 두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관으로는 교통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인사들과 밀접한 그런 하나의 연계, 그리고 나아가서 군자금 모집을 담당하기도 했죠. 특히 이륙양행이나 백산상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륙양행 같은 경우는 1919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영국인 조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동이라고 하는 곳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교통국의 역할을 담당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망명을 도와주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역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우신 분이죠. 그리고 부산의 백산상해에서 역시 바로 이 교통국의 역할을 대행해 줬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활동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하나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독립운동의 내용을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사료편찬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나아가 선전물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활동으로는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바로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바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홍보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 친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구미위원부를 이끌어간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장독립운동도 존경합니다. 특히 군무부, 오늘날 국방부 직할, 국방부가 관할하는 육군 주만 참여부가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수많은 무장 독립 단체들이 바로 임시정부 산하로 편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한마디로 군자금을 모으기 위한 일환이죠. 자, 이런 정부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당시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3.1운동 끝났습니다. 가슴이 아팠겠죠. 그리고 독립을 꼭 이루고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아마 한국민이라고 하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꼬난 직후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곧 독립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었던 국내 비밀 행정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이 사실상 일제의 탄압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실망이 커지기 시작을 하겠죠. 거기다가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하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민족의 독립운동의 노선이 갈등이 시작되죠.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민족운동은 대체로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87쪽을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 큰 세계와 한 부분이다. 우리는 전제주의와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을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싸워야 한다. 자, 우리 운동은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외교운동론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외교운동에 적합한 곳이 상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이 지금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음에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비판하겠죠. 이 비판은
특히 이동희 선생의 무장투쟁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자, 역시 교과서 187쪽의 내용을 한번 보죠.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복을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수 있는 용맹한 희생 정신이다. 한마디로 적과 싸워야 된다. 무장투쟁을 주장합니다. 또 도산한청우 선생은 역시 187쪽의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화운동이나 경제운동이나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어서 나가 싸워 죽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지식의 유무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망하였는가? 지식이 저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역시 무장투쟁론도 비판을 하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민족운동 노선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상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나타납니다. 사회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또 지역 출신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나타납니다. 기호지방, 해서지방, 호남지방, 강남지방. 자, 이와 같은 이 민족지사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때 바로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과 조직 개편의 문제를 두고 아주 치열한 경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은 여러분들 뻔하죠. 외교투쟁은 안 돼. 무장투쟁해야 돼. 아니야.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 양성운동을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런 임시정부의 조직 개편에는 역시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돼. 창조파라. 아니야. 뜯어 고쳐야 돼. 개조파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조파들은 주로 연해주의 국민의 정부 출신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희, 문창범, 원세훈 등이죠. 자, 이들은 새로운 정부의 조직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우리는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 신뢰를 잃은 기관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투쟁할 수는 없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세력의 전반과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 사실은 여러분들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전부 다 임시정부 산하로 편제가 됐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부 다 임시정부에 등을 돌립니다. 무장 독립운동가들이서 바라본 임시정부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회 출신들의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정부의 필요성, 그리고 상해가 아닌 만주나 연해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 그리고 나가서 외교투쟁이 아닌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개조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자, 역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임시정부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 즉 사람의 문제이다. 만약에 새로운 기관이 설립하게 되면 독립운동은 두 개를 중심을 지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는 내부 투쟁만 커질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죠. 자, 기존의 임시정부랑 또 새롭게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럼 두 개의 이런 하나의 정부가 있으면 갈등과 대립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부를 약간 개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운동의 방향 갖고도 갈등과 대립. 또 여러분들 조직 개편을 문제 놓고 또 갈등과 대립. 당연히 회의는 결렬이 되고 맙니다.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본 내무총장이었던 김구가 국민대표회의 해산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을 하죠.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박은식을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또 박은식은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국무령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편을 하죠. 그리고 자,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하자 집단 지도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이런 집단 지도체제가 시작된 이런 하나의 임시정부는 바로 4차, 5차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김구가 주도하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임시정부의 수립,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활동 상황,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의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의 하나로 인식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죠. 자, 이러한 운동을 이제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게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 30년대, 40년대 민족운동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